여러분,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입니다. 핵심은 그래요. 윤석열 정부는 우리에게 노예로 살라고 한다. 더 많이 일하고 주는 대로 받으라고 한다. 그렇게는 못 살겠다. 이렇게 서론을 띄운 뒤에 그 뒤에는요. 윤석열 정부에 엄중 경고한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서민에게 공공성을,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이야, 어제가 엄청나게 폭염이었잖아요. 그 폭염 속에서 이들의 외침은요. 저에게는 사실 불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태동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이제 겨우 2달이 돼가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빨간 띠를 두르고 검은 옷을 입고 말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무조건 이렇게 으쌰으쌰 투쟁을 한다는 이 모습을 보니까 안 그래도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잖아요. 안 어려운 것이 한 곳도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까 야, 이게 괜찮겠나. 경제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경제 태풍이 마당에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기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복합위기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복현 건강원장은 퍼펙트 스톰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6만 명이 모여서 윤 정부에게 경고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이게 이제 경제 위기에서 말입니다. 이제 사회적 어떤 위기로도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두려움 솔직히 좀 커지거든요. 여러분도 촛불 집회 봤잖아요. 촛불 집회. 촛불 집회를 보고 있으면서 저는 진짜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민주노총은요. 그 촛불 집회를 주도를 하면서 사실 권력을 바꿨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퇴진시키고 거기에 문재인 정부를 태동시켰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지금 한 달 반 넘어서 이제 2달이 아직 안 된 정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왜냐하면 정부가 정책을 펴고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을 가늠한 다음에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까지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상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기업의 많은 사람들, 공공기관의 많은 사람들 아직도 문재인 사람들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여기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에요. 한상혁 위원장 말입니다. 방송통신은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과거의 유령이. 아니 제갈량도 아니고 말입니다. 어떻게 지금까지도 저렇게 장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국민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죠. 전재희 위원장. 여기도 마찬가지 문재인 정부가 장악하고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KDI 원장.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뭔가 윤석열 정부가 아직 정착도 못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학 볕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저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두려움이죠. 두려움이죠. 그렇다고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요.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커질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과 원칙이라면요. 저는 아무 두려움도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라의 기준, 나라의 근간은 법과 원칙이잖아요. 그런 법과 원칙이 있다면
저는 두려움의 끝은 결국은 말입니다. 정의가 이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사실 보세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나라로 재건하겠다 이 말, 저는 여기에 핵심이 그거라고 봐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저는 시장경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시장경제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정책을 펴서 실제 시장경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성과가 나타나는지 없는지 봐야 되거든요. 지금 그 성과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물가 폭등 장난 아니잖아요. 저는 어저께 민주노총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물가 폭등 책임지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동정책 비판안과 동시에 말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쏟아내더라고요. 물가 폭등이 원래 6% 간다는데 최저임금 5%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아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소비의 주체 그다음에 이 경제 기초의 주체 어디입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중소기업이에요. 지금까지 그들이 계속 이야기해왔던 거예요. 중소기업 약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데 이 약자들의 말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버티질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물가 폭등이라고 비난한다고요? 아이고야 참 큰일이다. 나는 내 임금을 올려야 되고 예 남은 물가 때문에 죽어도 된다. 저는 이런 심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말입니다. 물가 폭등에 예 우리 경제가 신음하고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거든요. 또한 여러분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출 말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면서 소비가 떨어지면 내수가 박살나거든요. 그러면 경제성장률의 세 가지 요소인 소비가 박살나요. 그 다음에 수출인데 수출도 보시다시피 예 올해만 무역 적자가 102억 7,400만 달러입니다. 102억 7,400만 달러. 이런 상태에서 사회적 위기까지 치달아질까 사실은 예 점점 그 위기감 커진다고 저는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야 되겠죠. 좋은 정책으로 많은 예 죽어가는 경제를 살려야 되는 거 분명합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좀 믿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가 폭등의 수출 적자는요 우리 경제의 치명적인 위기예요. 이 위기가 앞으로도 더 커질 겁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위기 태풍이 마당에 와 있다. 국민은 숨 넘어간다. 이런 표현까지 썼겠습니까? 제가 뭐 누구를 두둔하려고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보면 말입니다. 물가 폭등은 현실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최저임금을 그동안 계속 올렸기 때문에 지금 바닥 경제가 붕괴 직전이고요. 그래서 국민은 숨 넘어간다는 말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여기에다가 수출까지 적자가 나니까 경제 위기의 태풍이 마당에 와 있다는 말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예, 윤 정부에 경고한다. 이것은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란을 겪을지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가 아닐까 싶어요. 진짜 윤석열 정부는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앞에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뚫고 나가기가 참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반드시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게 대통령이 누구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을 강력하게 타개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로 저는 발전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나만 살면 되니까 경제가 망가지든 국민이 어렵든 국가가 넘어지든 상관없습니다. 권력은 쟁취하는 자만이 승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건불십령 하무시비롱인데 왜 그것은 모를까요? 참 답답한 현실이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위기감으로 터지지 않을까 솔직히 좀 두렵기까지 하네요.